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한데요. 단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앞으로 3주간 시행됩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효과가 있을지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우입니다. 예, 자, 거리 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현재까지 방역 효과 고려했을 때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 폭증과 또 병상 부족 사태, 사망자 증가를 경험하였고요. 최근 거리두기 강화와 3차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서 신규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 환자 발생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은 안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미크론이 이 확장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방역 준비가 매우 좀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 확진자 증가가 우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가정 모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적 인원 모임만 6명으로 완화했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다시 거리 두기 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가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와 학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정부의 방역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유행 정도와 우리 의료 대응 체계 여력 등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방역 패스가 중단된 마트나 백화점,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시설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에서 취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저위험도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일부 완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접종자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접종자분들이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감염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본연의 기본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그리고 에이즈나 결핵 같은 감염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 또 건강증진 사업이나 방문간호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보건사업의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 자원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간 의료기관에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보건 사업들을 배타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민관 공동협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 의료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이런 보건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